딜리티드 EPS 앞부분만 좀 보셔도 그 실적이라는 게 얼마나 웃긴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누구나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종목은 그래요. 맞습니다. 근사한 종목이에요. 뭐 일단은 이게 효성에서 중공업 부분하고 그리고 또 건설 부분이 이렇게 인적 분할돼서 나온 그런 회사입니다. 중공업 부분에 대한 매출이 대략 한 55%, 건설 대한 매출 비중이 한 45%인데요. 건설 비중은 뭐 남들 건설 쪽하고 똑같습니다. 아파트 개발 같은 거 하고. 하지만 이제 중공업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풍력과 관련된 설비도 만들고 그리고 또 전력계 같은 것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태양광. 이 태양광과 관련된 매출이 그중에서도 이제 태양광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태양광과 관련해서 두 가지 환경이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 중요할까요? 자, 일단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력을 균일하게 발생시킬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구름이 꼈거나 아마 장마철이거나 밤만 되더라도 전력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ESS라고 하는 것이 태양광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너지 스토리징 시스템.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스토리징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 ESS에 대한 전체 매출 비중이 15%나 됩니다. 전체 태양광 매출에서 봤을 때 한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 HVDC라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일단 전력을 생산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력을 딱 생산을 했는데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뭔가 전력 수급이 필요한 곳으로 송전을 해서 거기서 써먹어야 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송전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높은 교류 전압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높은 교류 전압을 왜냐하면 전압이 높을수록 전력 손실이 작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세게 물줄기 같은 것도 아주 세게 압력을 가해서 쭉 보내야 아무래도 그만큼 손실이 적겠죠. 마찬가지로 전압도 아주 강한 전압으로 높은 전압으로 쏴야 교류 전압으로 쏴야 중간에 전력 손실이 없지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상당히 높은 전력을 이용을 합니다. 높은 전압을.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압선도 보면 22,900V라고 써 있죠. 그것도 그만큼 이제 굉장히 그 고압의 전류를 만들어서 쏘는 그런 장치예요. 그러면 태양광 이렇게 쭉 해놓고 철탑 만들어서 이걸 보내야 될까요? 공장한테? 아니면 뭐 전봇대라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 전봇대는 어떻게 우리가 그 추진을 할까요? 남의 땅에다가 전봇대를 그냥 막 박을 수도 없고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바로 HVDC라고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하이볼트, DC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교류가 아니라 직류입니다. 그러니까 직류로다가 아주 높은 전압을 만들어서 보내는 요게 이제 사실은 전력 손실은 교류보다 많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양방향 송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요게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태양광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실수를 또 하셨죠. 제가 100번 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든지 상장이 됐든 재상장이 됐든 아니면 합병이 됐든 아니면 분사가 됐든 무조건 뭔가 주식과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2년 동안은 보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후면 기대치가 좀 줄어들게 돼요. 자기 배우자한테 이건 이럴 줄 알았는데 좀 실망이네 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대부분 최대한 메이크업을 합니다. 뭐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여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뭐 이런 사람인데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그 메이크업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IPO를 하던 합병을 하던 뭔가 주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주관사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 회사의 어떤 점이 매력 있지? 다 뽑아냅니다. 요 점이 매력이야. 요런 점이 매력이야 해서 미래 가치를 쫙 뽑아놓고 타겟팅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밸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 가치는 있을 것 같아라는 밸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있는 매력, 없는 매력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시가가 형성이 됐을 텐데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습니까? 결혼을 해서 실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한테는 정말 모르던 매력이 있었네. 오히려 더 감동할 확률이 더 높습니까? 요 확률만큼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안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결정된 종목은 없어요. 단지 씨앗과 계절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좀 더 자리 잡고 확산되고 있다는 어떤 결정적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이 안 된 종목은 가급적 들어가지 마시라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